제1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각계의 큰 관심 속에 첫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첫 수상자에는 문태준 시인과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선정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불교를 작품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숙제라고 밝혀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산대종사의 예술론과 상생, 화합의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은 문화, 예술 발전은 물론 평등과 상생의 사회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점검 단계에 들어간 조계종 선명상 프로그램의 목적과 원리, 방법, 효과 등을 금강 스님과 준한 스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문학과 현대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설악 무산대종사의 예술혼과 평등, 화합의 정신을 담은 무산문화대상이 제1회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첫 수상자에는 문태준 시인과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선정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불교를 작품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숙제라고 밝혀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제1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린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수상자를 포함해 조호영, 김영배 국회의원, BTN 류건욱 전무 등 정치, 언론, 문화 등 각계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해 첫 시상식에도 사회적 관심과 열기를 대변했습니다. 한국문학과 불교문학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설악 무산대종사의 서산과 예술혼을 기리는 제1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각계 축하 속에 열렸습니다. 무산조원 시인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자 해서 설악산의 산문의 여러 스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오늘 이런 성대한 무산문화대상이라는 그런 시상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산문화대상은 문학과 예술, 사회문화 3개 부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제1회 무산문화대상 문학부문 수상자는 문태준 시인. 문태준 시인은 서정시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신의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전통을 지켜왔다며 창작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문태준 시인은 스님과의 일화를 회고하며 상이 가야 할 길을 잘 가늠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막국수 한 그릇을 드시는 동안 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스님께서 제게 다 이루고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스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다만 다녀가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로 견인한 무산문화대상 예술부문 1회 수상자 박찬욱 감독은 이념과 성별 다양한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온 작품 의도를 인정받은 데 수상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황을 칭찬하면서 스님들께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수행을 해야 하는지 설파하시는 그 모습에서 오늘 또 이렇게 수녀님들께도 상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일관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큰 관심을 받은 박찬욱 감독은 시상식 전 BTN과 인터뷰를 통해 수상을 계기로 불교를 작품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이라며 향후 작품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혀 무산대종사의 유훈을 이은 무산문화대상 제정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가진 생각들, 점점 더 불교에 관심이 많이 가고 불교적인 불교 철학에서의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화라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 줄거리와 인물을 가진 이런 예술 매체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이제 앞으로의 저의 숙제입니다. 무산문화대상 사회부문은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수상했습니다. 예수의 소화 수녀회는 노숙자와 노약자, 발달장애 여성 등 소외된 이웃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과 무산 대종사의 부도탑과 순돈 20돈으로 설악산 봉정암 진신사리탑을 형상화한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종교적 이념과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발전을 견인한 문화, 예술인 등을 조명한 무산문화대상. 한국 불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예술혼과 평등, 조화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무산 스님의 가르침이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선시조를 창작하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사와 예술사의 족적을 남긴 무산대종사. 무산문화대상은 스님의 예술혼과 상생, 화합의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스님의 가르침이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평등과 상생의 사회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한글 선시조를 개척해 현대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시승 설악 무산대종사.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50여 년간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굳건한 문학 정신을 선보였고 스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창작한 한글 선시조는 감동과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또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차별 없는 인자함으로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스님은 여전히 사부대중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를 컨스님이라 그러니까 나 컨스님은 아니야. 어릴 때는 개를 피웠고 중년에는 서가식, 동각식 했고 서쪽에 갔다가 동쪽에 갔다가 살았고 늙어서는 여러 번 보는 바와 같은 거야. 무산대종사의 이런 예술 세계와 상생, 화합 정신을 이어 문학과 예술로 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한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 바로 무산문화대상입니다. 재단법인 설악 만해사상 실천선양회가 제1회 시상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산문화대상 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무산 조연 시인의 상생, 화합, 사랑, 봉사의 정신을 널리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건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계획을 세운 것에 첫 번째 결실 사업이 바로 이 무산문화대상입니다. 권영민 이사장은 화합을 중요하게 강조했던 무산대종사의 원력이 결집된 무산문화대상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선양하고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산문화대상은 문학, 예술, 사회봉사 3개 분야로 각 분야의 5명의 전문성을 띈 심사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심사위원장 신달자 시인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상으로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우리 인간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자격이 주어지는 그렇게 틀을 넓혀놓은 상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술부문 수상자 박찬욱 감독은 불교계의 큰 어른의 이름을 딴 상에 적합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며 자신의 영화가 평소 세간에서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평을 받지만 역설적으로 관객에게 도덕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이를 알아준 재단과 심사위원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의 제 의도가 꼭 그렇게 그렇게 자극적인 뭔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덕적인 질문, 항상 그 딜레마 상황에 인물을 던져놓고 관객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나름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무산대종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문학부문 수상자 문태준 시인은 스님과의 추억을 회고하며 첫 수상자로서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 종교가 보여주는 세계, 그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드러내려는 세계는 어떤 자애와 자애심과 연민심의 어떤 연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결국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 고통의 구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한 무산 문화대상은 1회 시상식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문화계를 대표하는 상으로 또 세계적인 문화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상으로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불교계 기자들이 체험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1박 2일의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선명상의 목적과 원리, 방법, 효과 등을 금강 스님과 준한 스님에게 들어봤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선명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명상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함, 불안함, 슬픔, 걱정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명상의 목적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모든 괴로움을 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명상의 근본 원리입니다. 선과 명상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 내리자고 다른 점을 찾자고 하면 다르지만 옛날 말이 선이라면 요새 말로 명상이다. 어쨌든 결국에 마음을 보는 거고 몸과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 테크닉이자 길이죠, 길. 선명상은 호흡명상과 화두명상, 걷기명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흡할 때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흐름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놓아버리고 오직 호흡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 다해서 숨쉬기를 하지만 생각이 또 일어나요. 다른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죠. 그럴 때 여기 호흡으로 돌아온, 여기 마음 다해서 호흡하는 바로 여기로 돌아오는 그게 아주 중요한데, 화두를 들 때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지 순수하게 의심을 지속해야 합니다. 화두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면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평소 걸음으로 걷되 시선은 땅바닥에 자기 키 높이만큼 두고 걷습니다. 생각은 오직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고 잡념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집중합니다. 매일 하루 5분 규칙적으로 선명상을 하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과 내적인 성찰 능력이 증진되는 등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먹구름이 걷히면 해가 저절로 나오듯 어리석음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그러다 선명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찾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명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조계종 미래본부와 함께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 사찰의 지도법사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2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근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어당 성우대 선사 열반 112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달해제에는 덕숭 총림방장 달하 우송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법정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경어선사는 전국 70여 선원을 개원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중생교화를 펼쳤다며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선사의 삶을 담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경어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9살에 청계사로 출가했으며 수월, 해월, 만공, 하남 스님 등 근현대 선승을 길러내고 한국 불교 중흥에 이바지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하안거 수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제 월정사 법륜전에서 봉행된 하안거 포살법회는 주지 정념 스님을 법사로 25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법망경 포살계본을 합송하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소홀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고 용맹정진하는 수행 원력이 한국 불교의 청량한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 사부대중들은 포살법사가 설하는 계율을 마음속에 새기며 각자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순창 구암사가 백파대종사 172주기 추모달의 제와 석전당 영호대종사 운기 대강백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달의 제에는 구암사 주지 지공스님, 원로의원 성호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천운사 원로 대우스님, 금강사 주지 혜성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제막식, 육법공양, 헌다, 음성공양, 축사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우스님은 구암사 주지 지공스님 원력으로 백파대종사 다르제와 석전스님, 운기스님 비제막식을 봉행하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문화유산보존연구원이 화순 운주사 석불 석탑군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원은 어제 화순문화원 2층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운주사가 가진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보존 필요성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사회로 운주사 주지 무한스님, 한병일 한국문화유산보존연구원장 등 학계 관계자 등이 동참했으며 관련 논문 6편이 발표됐습니다. 허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계표 전남문화유산위원, 오호석 단국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이경화 이숙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이동석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센터장 등이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가치와 보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발언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14주기 추모달의 제가 개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유가족 등 40여 사부대중이 영전에 향과 차를 올리며 문수 스님의 생명 존중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성행 스님은 육신을 버려가며 세상에 던진 문수 스님의 화두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추모했습니다. 오는 3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서울 CGV 피카디리 1958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30일 개막한 영화제는 늙지 않는 노인을 주제로 49개국 장단편 영화 75편이 상영되며 개막작으로는 인근 요양원 식당을 이용한 초등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담은 영화 빅키즈가 상영됐습니다. 올해 영화제 현장에서는 AI 필터로 노년의 내 모습 체험해보기, 어르신이 그려주는 캐리커처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집니다. 영화제는 전화 또는 이벤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당일 자녀석에 한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노인 문화를 넘어 삶과 죽음, 관계와 세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또 영화를 잘 완성해서 이 자리에 영화를 상영하게 되신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노인 영화제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하와이에서 지난해 화재등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등롱 띄우기를 개최했습니다. 신요엔은 하와이 전몰장병 추모 기념일인 지난달 28일 하와이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등롱 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1999년 신요엔 개조 이토 신조가 처음 등롱 띄우기를 실현한 이후 25주년을 맞은 이날 등롱을 띄우고 모든 생명의 행복과 융화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올해는 하와이 희망의 상징 호틀레어호와 협동해 등롱 띄우기를 한다며 지난해 대재난의 슬픔 치유와 희생자 추모에 함께하길 당부했습니다. 신요엔 등롱 띄우기는 신요 타이코 북소리로 수천 년의 울림을 전하며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해인사 포교당 달마사가 제23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 복지성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법회는 주지 해일 스님과 박동식 사천시장, 신영근 전 장학회 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법문,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달마사는 3자녀 이상의 46가구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09년부터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해일 스님은 해인사 주지를 지낸 은사 명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올해까지 총 9억 7,500만 원을 지역사회에 회향했습니다. 5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 행복을 이끌 선명상 핵심 원리를 직접 밝히기 위해 직강에 나섭니다. 한편 명상심리학회 등 4대 종교단체가 종교심리상담계를 폄훼한 한국심리학회에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며 정부에는 자격, 상담 서비스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단 종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일환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7일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30일 교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체험 행사를 진행해 사실상 최종 점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달부터 8회에 걸쳐 선명상 직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명상 지도자들이나 불교단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 지도층에 수강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도 화두선을 기반으로 현대적 명상법을 포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 마음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우 스님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지난 17일 명상심리학회 등 종교 기반 상담학계가 한국심리학회 규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심리학회는 복지부, 상담학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의 과정에서 종교 상담을 비전문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 기반 상담학계는 심리학을 표방한 유사단체라고 폄훼했습니다. 이에 종교 기반 상담학계에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정부에는 전문 상담사 자격에 대한 국가 자격증과 상담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